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민의 시사 방구 시간입니다. 제 유튜브 잘리고 나서 그냥 노느니 뭐하냐 싶어갖고 그냥 이거 만들어 본 코너고요. 시사 방구라고 지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방귀를 한번 꼈는데 자주 끼진 않습니다. 근데 방귀 냄새가 또 그날따라 독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나라를 뭐 다시 바르게 세우거나 이런 능력은 없어도 방귀 정도는 뀌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독한 방귀를 좌파들을 상대로 뭐 뀌어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사 방구를 시작했고요. 첫 번째로 요새 다시 핫해진 오동훈 공수처장. 윤통은 왜 저딴 공수처장을 임명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옛날 그 공수처 핫하던 시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이 12월 30일 날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부지법은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계선이라고 있잖아요. 오동훈하고 정계선이 친한데 정계선이 또 서부지법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알죠? 이 인간 좀 좌파인 거 아시죠? 우리법 국제법 연구 활동 했던 사람. 그리고 서부지법에는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이제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그 마은혁이라고 아시죠? 지금 4대4로 뭐 탄핵이 뭐 기각된다 이런 설이 있는데 얘네들이 쫄리니까 더 한 명 추가하겠다고 한 게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입니다. 이 인간도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서부지법에는 뭔가 수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건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서부지법에 있는 마성영, 이 마은혁과는 뭐 같은 맛인데 이 마성영 부장판사가 이거를 바로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야, 씨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래 그 공수처가 이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건데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뭐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 근데 이게 웃긴 게 공수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동훈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말하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너한테 좀 왜 그러냐고 유감스럽다 그랬더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칼로 뭐 했는데 뭐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말이죠. 공수처가 이제 뭐 술자리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수처는 다 이제 할 일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서부지법에 바로 간 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여러 번 갔다가 나중에 다 기각 당하니까 서부지법에 갔다.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쇼핑이지 판사 쇼핑. 이게 딱 걸렸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박준태 의원이 이제 오동훈 불러갖고 국회에서 물어봅니다. 아니 니네들 보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압수수색 통신영장 이런 거 다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더라. 그리고 뭐 김용현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이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이나 체포영장까지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게 기각이 되니까 니네들 서부지법에 간 거 아니냐. 왜 그때는 안 했다 그랬냐. 그때 그러니까 중앙지법 신청 안 했다 그랬잖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동훈한테. 다음 슬라이드. 네. 그렇게 다음. 네. 다음. 네. 이거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오동훈을 막 지금 박준태 의원이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야, 진짜 오동훈의 이 똥 씹은 얼굴. 오동훈 별명이 요새 오동잎인데 딱 그 오동잎처럼 생겼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2025년 1월 15일에 주진우 의원이 먼저 물어봐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냐 이렇게 말했더니 처음에 답변은 뭐라 했냐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1월 15일 날 없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없다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저희 직원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체포영장 이런 거 구별 못해서 그냥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뭐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체포영장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속단해서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이 누구야? 정말 웃기잖아. 웃기잖아. 어쨌든 그것도 그렇지만 그 1월 17일 날 또 물어봐요. 박준태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너 진짜 없냐? 그랬더니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완전 걸렸잖아. 이때는 뭐라 하냐?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엔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없으면 있으면 있다지. 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뭐 사과한 것도 아니야. 얘는 사과를 안 했잖아. 그냥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국민의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이제 공격하냐면 어떤 직원이 좀 몰라서 잘못 대답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 힘없는 파견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형태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책임감도 없고 하는 행동이 딱 좌파스러운 이런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체 어떻게 임명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윤통이 임명한 건데 뭐 이게 자충수를 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 임명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거기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이고 여당이 두 명, 야당이 2마리를 추천해서 7명이 되는데 이 중에 5표를 얻어야 이제 대통령한테 추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인물이 김상한 법원행정처장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민주당 2명, 국힘 2명이잖아. 7명 중에 2명이 민주당인데 여기서 나머지 중에서 1명만 반대하면 이게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이 반대하는 게 되니까. 이 김상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연히 국힘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당연히 동의해 줬지. 근데 김상환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처음에 윤통이 원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 하고 있는 김태규예요. 김태규 이분이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을 이 김상환이 반대를 합니다. 김상한 법제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이고요. 하여튼 이 법제처장을 3년 가까이 했어요. 이 김상한 법제처장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이제 그 국정원 댓글 뭐 개입한 사건 기억나세요? 거기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 1심에서는 그냥 국정원법은 유죄가 났어요. 국정원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선거법에서는 이제 선거에 관여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집행유예가 이제 무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어. 근데 2심에서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2심에서는 이 김상환이 이걸 뒤집은 거야. 선거법도 유죄다. 그래갖고 3년 징역형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뭐 평소에 이렇게 추상 같냐? 그게 아니야. 조희연이라고 있잖아요. 조희연 지난번에 교육감 하다가 이제 잘린 사람. 그 사람이 예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말해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김상환이 2심에서 딱 뭐라 했냐면 그냥 선거유예를 때려버린 거야. 선거유예는 야 내가 선거를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안 할게. 이런 게 선거유예야. 이걸로 조희연이 살아나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죠. 그리고 주진우, 김어준을 항소심에서 무죄. 주진우, 김어준은 그때 좀 그랬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야. 이 둘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죄야? 이거는 그 지상파에서 해도 이거는 유죄가 나올 텐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상환이 여기서도 무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김상환은 혹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일까? 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안심하지 마세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이 국제인권법 알죠? 우리법 연구회 후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딱 되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탈퇴합니다. 뭐 이랬다고 해서 나는 우리 법 아니야라고 우길 건 아니지.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되면서 이걸 탈퇴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상한 대법관은 계속 법제처장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법제처장을. 뭐 비서실장 뭐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왜 법제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이게 안 바뀌지? 그래서 있잖아요. 이 김상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5차례나 이제 공수처장을 누구 뽑을까 이제 했는데 이 김태규를 이 김상한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4명이 아무리 찬성을 해도 안 돼. 계속 유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지 못했어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계속 넘어가세요. 그냥 쭉 넘어가서 이제 새 법원 행정처장에 이딱 됐단 말이죠. 이제 이분으로 겨우 바꿨는데 도저히 이분도 반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김태규 안 시킬게 하고 이제 결국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동훈하고 이명순 변호사예요. 근데 이명순 변호사는 윤통하고 인연이 있어. 같이 검사 생활을 좀 하고 뭐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명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2명을 원래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 뽑는 건데 그래서 이명순을 뽑고 싶은데 고심을 막 하다가 다음이요. 결국 오동훈을 뽑은 겁니다. 왜 오동훈을 뽑았느냐? 이게 그 이제 윤통하고 이제 친분이 좀 있으니까 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우리가 개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오동훈을 뽑았고 오동훈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망했는데 그 당시 뽑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했어요. 뭐 야, 니네가 뽑는 사람 다 그렇지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갖추고 도덕성은 없더라.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재산 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 이 사람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뭐 이런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이 좌파에 딱 맞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찬대가 그 당시에는 막 욕했는데 지금 아마 야, 너 정말 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오동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보답을 해야겠지.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전현이라고 예, 수술이 조금 좀 좋은 데서 했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법안을 냈는데 어떤 법안이냐? 전현희가 공수처법 개정안이 뭐냐면 다음이요. 이 검사가 지금 25명인데 이제 맨날 오동훈이 이랬거든요. 아씨 우리는 인력이 없어. 초대 김진욱도 그랬고 인력이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검사가 25명이 적은 겁니까? 이 정도 인력이 있는 지청에서는 다들 유죄 판결 잘 받아오고 그래요. 근데 공수처만 아직까지 한 건도 유죄 판결이 없는 거야. 25명 갖고 뭐 했냐? 근데 어쨌든 공수처가 맨날 인력 없다니까 검사를 50명 늘려주고 그리고 검사 임기를 갖다 그냥 거기서 공수처에서 평생 뼈를 묻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소권이 없었어. 수사권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가 혹시 원래 이제 보수 정권 때려잡으려고 갖다 놨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막 수사한다. 안 되잖아. 그래서 기소권을 없애놨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믿어도 되겠다. 난 널 믿어. 이렇게 돼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원래 예산 편성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회 대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예산을 뽑을 수 있게 편성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예, 그래서 회식을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 했는데 한번 회식 더 해야겠다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동훈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됐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공수처장에 맞는 사실 공수처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검찰권을 제약하는 그런 기관으로 원래 출발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공수처장한테 이러고 당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 이상으로 우리 서민의 시사방구 1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